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개장과 함께 당월물 콜옵션이 환매 슈팅이 일어난 뒤 하루 종일 횡보를 했는데요. 해외 시장은 여전히 지역별로 다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중화권 증시는 강세를 보였고 유럽은 가벼운 조정을 받았으며 나스닥을 포함한 미국 증시는 또 눌렸는데요. 주요 언론에서는 ADP 고용보고서 등 고용이 여전히 견조해서 증시가 밀렸다고 하는데 트레이더의 관점은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미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 디커플링은 언제 해소될 것인지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죠. 이것은 몇 가지 주요 국가 지수를 좀 비교한 것인데요. YTD로 지금 항생 지수가 1등, 그 다음에 의외로 코스피 200 지수가 2등, 그 다음에 유로스탁스 지수가 3등, 그 다음에 이건 상해 종합 지수, 마지막으로 연초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S&P와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 이렇게 이제 쭉 스프레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자, 이것을 보고 오늘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수요일에 강력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해외 시장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콜옵션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 시장은 얼마 오르지 못했죠. 그래서 과연 콜옵션 슈팅이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외국인이 현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 그래서 결국 선물은 301.5포인트까지 301.05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콜옵션에서 슈팅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근월물 콜옵션인 콜 300은 단 이틀 만에 저점에서 20배가 넘는 강력한 시세가 발생했는데요. 1월 첫째 날과 둘째 날 합쳐서 10포인트를 선물로 밀어내고 그리고 둘째 날 저점에서부터 셋째 날 고점까지 16포인트를 당긴 아주 살벌한 시장이니 근월물로 양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었다면 아래로도 세게 터지고 위로도 아주 살벌하게 터지는 그런 어려운 시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레인지 플레이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여전히 선물 베이시스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수요일에 들어왔던 선물 매수 미결제가 장 후반에 싹 빠져나가고도 오늘 신규 매수 포지션이 쌓이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이틀간이 시장 급등을 이끌어낸 이 반도체 주식에 대한 매수세는 좀 단기적인 것이지 이것이 새로운 주도주가 돼서 시장을 계속 견인해 갈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1분기 주도주를 찾기 위한 이 매수세가 태핑을 하고 있는 것이지 벌써 반도체 딱 정해져서 막 당기고 그런 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중화권 증시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인덱스를 따라가야 되는 이머징 ETF가 패시브로 우리 시장도 따라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지 우리 시장이 대단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외국인은 이틀 연속 현물을 대량 매수하긴 했지만 선물 베이시스는 더욱 나빠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1,400억이나 나왔는데 개인이 콜옵션 환매가 나오면서 이제 위쪽도 닫혔고 아래쪽도 닫혀서 다음 주에는 시장이 295 이내의 박스로 회귀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흘간 콜옵션이 20배가 넘는 시세가 나고 또 풋옵션도 큰 시세가 발생한 등 연초부터 옵션 시장에서 변화가 크게 나오면 이런 것에 매력을 느끼는 투기꾼들이 좀 달라붙어서 옵션 프리미엄을 달고 놓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주식시장이 좀 잘 안 풀린다 싶을 때 기술적 분석에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일수록 파생상품 시장으로 접근하려는 그런 분들이 생기곤 하는데 최근 며칠간의 흐름에서 큰 시세가 나는 것을 보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옵션 매수에 달려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시간 될 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기간 조정으로 양 옵션 미결제 약정을 좀 빵빵하게 들어찼어요. 그래서 위로는 300선으로 또 아래쪽으로는 290선까지는 좀 확실하게 닫아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이 마이너스 1% 가까운 하락을 보였죠. 또 한국물 ETF인 EWI도 마이너스 1%의 하락을 보인지라 불가피하게 갭다운 조정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 조정이 나온다면 숏을 쌓는 것이 아니라 숏 포지션 쌓여있는 것을 재빠르게 중립으로 바꾸고 다음 주를 맞이할 생각입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사흘 연속 초강세를 보인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이 조정을 보였지만 전고점 돌파를 앞둔 기간 조정에 불과했고
영국 증시는 뭐 직전 연도의 고점을 벗겨내는 그런 초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럽 증시는 YTD로 지금 4%의 상승을 아주 스트레이트로 찍었는데, 유럽 증시 강세에 대해서 뭐 중국 리오프닝 기대 뭐 등 이야기가 많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12월에 레벨 다운 시킨 것에 대해서 빠른 매수세가 들어와서 지수를 올려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채권 시장의 흐름과 비교를 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요거 하나 보실까요? 이것은 그 독일 그 닥스 지수, 그리고 유로스탁스 지수, 그 다음에 이탈리아 국채, 그 다음에 미국, 그 독일 10년 국채, 이것을 비교한 것인데, 연초 대비 그냥 같이 매수세가 들어와서 돈의 흐름에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이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의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동시에 꺾인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유럽 시장이 그런 특징이라고, 유럽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지금 이벤트로 움직인 시장이 아니라 유동성, 그러니까 연초에 작년에 비워놨던 현금 비중을, 늘려놨던 현금 비중을 지금 자금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통화 시장은 조금 다른 흐름이 있었습니다. 우선 오지달러나 키위달러 같은 상품 통화들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물론 이 상품 통화의 약세가 미국 ADP 고용 보고서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보다는 전일 이 오지달러가 굉장히 오버해서 달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본장 들어서 조정이 시작된다가 아시아 세션 내내 상품 통화 눌렸죠. 그러면서 이제 롱 포지션 다분 쪽에서 고민을 하다가 좀 스탑로스를 날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오지달러는 일봉상 양,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봉을 만들면서 심각한 비추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통화시장이 좀 유난히 조용했던 것이고, 이제는 변동성이 제법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레버리지를 줄이면서 커진 변동성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유로화 또한 전일 하루 종일 횡보했던 자리에서 고용지표 발표 후에 내리꽂아 버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통화시장이 제법 강하게 움직이는 동안 유럽 증시라든지 또 유로존 채권시장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것은 지금 증시나 채권시장이나 아직까지는 이벤트 같은 거는 신경 쓰지 않고 있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강세를 보인다, 이런 것이 돈이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상품 시장에서도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연초 들어 이번 달 이틀간 레벨 다운을 했던 구리 가격은 LME 세션 들어서 강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톤당 8,400달러에 근접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연초 들어서 구리가 이틀 동안 눌렸죠. 그걸 하루 만에 그냥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 돌려놓은 것이지 뭐 구리에 특별한 펀더멘털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름도 아시아 세션에서 점진적 매수세가 유입됐어요. 그래서 유럽 세션에서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는 2%의 상승이 나왔는데 추가 상승에는 실패했고, ADP 고용 보고서 잘 나오니까 72.5달러마저 깨는 그런 언더슈팅을 줬죠. 근데 이제 미국 본장 들어서는 살살살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나오니까 다시 뭐 74.5달러 선을 두 번이나 넘기기도 했는데요. 근데 또 현물 마감 때는 다시 매도가 쏟아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도찌가 나왔는데, 지금 오늘도 뭐 중국 증시 강세 보이고 구리 같은 산업금속 강세를 보이는데도 기름 가격은 추세 상승이 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이러다 보니까 뭐 중국 코로나 우려 이런 얘기는 쏙 들어가고, 뭐 콜로니얼 송유관 가동 중단 때문에 올랐다가 뭐 차익 실현 맞았다, 뭐 이런 사실 좀 그냥 끼워 맞추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냥 전년도에 아직 정리하지 못한 기름 롱 포지션에 대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작년 12월 10일에 기름 가격이 텍사스 기준 저점 70달러에서 스트레이트로 반등해서 80달러의 고점이 형성했죠. 그런 상황에서 연초에 다시 저점 찾으러 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70달러에 대한 어떤 지지 확인이 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오늘 천연가스는 장중에 마이너스 12% 가까이 하락을 한 등 에너지 가격은 계속 신저가를 뚫고 가고 있죠. 그래서 기름은 다음 주 초까지도 좀 하락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은 넘어갈게요. 미국 시장은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나스닥 선물 중심으로 반등이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ADP 고용보고서 발표에 상승폭을 한 차례 반납해주고, 그리고 이어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로 나오면서
전일 종가 기준으로의 상승폭은 모두 반납해서 미국 증시는 약보합 출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만 해도 유럽 증시 조정폭이 마이너스 0.4%대, 그리고 미국 지수 선물 또한 마이너스 0.4%대의 하락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뭐 고용 지표가 특별하게 시장을 눌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진짜 중요한 고용 지표는 금요일에 발표된 논팜이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이 뭐 ADP 고용 보고서라든지 신규 실업 수당청 건수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현물 매도세가 진짜 문제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이 현물 매도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 같은 이 고베타 주식이 빠졌다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오늘은 애플과 구글도 열심히 빠져줬어요. 그리고 오전장에는 나스닥이 S&P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죠. 근데 오후장에는 S&P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았고 나스닥이 주요 테크 주식들의 매도가 좀 쌓이면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언더퍼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고용지표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CTA들이라든지 아니면 롱숏 펀드들이 여전히 올해 상반기를 보고 테크 주식에 대한 어떤 숏 포지션을 쌓고 있는 것이 진짜 시장의 하락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장중에 반등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뭐 첫 번째 반등은 개장 초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을 때 나스닥 선물이 1815선에 거기서 더 이상 깨지 않고 밀리지 않으니까 변동성 매도가 강하게 들어왔죠. 그때 지수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보면 미국 증시가 나스닥은 마이너스 1.5% 넘게, 러셀은 마이너스 1.8%, S&P도 마이너스 1.2% 하락하면서 전일이 저가를 모두 깨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변동성은 얼마 오르지 못했어요. 게다가 유럽 증시는 계속 그냥 마이너스 0.4%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살살 반등을 시작했고 0시 조금 넘으면서 푸틴이 뭐 휴전을 제의했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시장은 일시적으로 급등도 합니다. 하지만 시가선 위로 계속 올라가지 못했고 계속 현물 매도, 아까 얘기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냥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수는 다시 눌렸는데요. 유럽 마감하고도 1시간 넘게 징글징글 아주 박스권을 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새벽 3시 넘어서 본격적인 하락이 좀 나오는가 했는데 3시 20분쯤에 이 블라드 총재가 의외로 인플레이션이 꺾인 것을 좀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장중 반등이 아주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또 반등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매도 압력을 받다가 결국에는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 뭐 4시 한 55분부터 이제 장중에 들어왔던 매수세가 모두 스탑로스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마감 직전에는 나스닥이 1805선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증시는 유럽이나 아시아가 지금 연초 대비 4% 넘는 상승하고 있는 사이에 홀로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점점 지표에 무디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변동성은 좀처럼 오버액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저는 미국 증시도 점점 바닥에 가까워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번 주에 시장이 강력한 반등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일이 논밤에 시장이 의미 있는 하락하지 못한다? 즉 나스닥이 15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시장이 조심스럽게 또 바닥을 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저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따로 포지션 잡지 않겠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롱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우리 시장은 갭 다운이 나올 경우 295선에서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당월물로는 아래쪽으로도 해지가 되어 있고 또 위쪽으로도 해지가 되어 있어서 이제는 레인지 플레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지수가 내려갈 때마다 2월물 풀매도를 추가하면서 방향성을 다시 위쪽으로 잡아나올 계획인데요. 아직 차월물은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그래도 이제는 시장이 급등으로 하락 방향에 대한 뷰는 일단 접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연초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위로 잡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변동성 매도와 함께 방향성을 롱으로 잡는다, 이런 식으로 롱을 잡을 계획이에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일도 나스닥이 본장 들어서는 뭐 150포인트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갭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더 밀어냈다가 반등, 밀어냈다가 반등, 이런 식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장중에 보면 장중에는 0.5%가 넘는 급등락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지금 추세적인 매도나 추세적인 매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매도세가 사라지면 급등이 나온 등 포지션을 진득하게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상방의 한계는 정해졌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 2주 동안 시장이 수렴해 있는 상황에서 박스 하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박스를 딛고 강하게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박스를 뚫고 레벨 다운할지 좀 보고 다음 주에 방향성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지역별 편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미국 증시에 대한 상대적 매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시장이 더 이상 밀리지 않으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렸다가 롱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